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죠. 우리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죠. 남편은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아냐? 딸 수진이는 제 마음을 닮았는지 밝고 상냥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성격까지 좋으니 친구들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제잘제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남편은 수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수진이부터 찾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애들이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죠. 큰 욕심은 없었어요.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성적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지방 대학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왜 그래, 수진아? 어디 아프니? 수진이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현실이었어요. 뭐라고 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8살 딸이 임신을 했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제보자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누구 아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진이는 같은 반 남학생 이름을 댔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진이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있잖니.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으니까요. 저녁 먹고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여보, 수진이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더니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수진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죠. 이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내가 그런 애였어? 남편이 수진이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려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을 보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안 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다시피 하루를 보냈고 수진이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를 가진 아이인데 저는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과 생선살이 두툼한 동태전을 만들어서 수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집안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아이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희가 애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남자아이 아버지도 송구스럽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같이 책임이 있다며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대 집안과 차분히 상의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18살에 결혼을 시킨다니. 수진이의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염려가 되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양가에서 의논 끝에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죠.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면서 울컥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신부가 되다니. 남편도 눈물을 쑥 빼서인지 코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뻐하던 딸이 꽃다운 청춘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애엄마가 된다는 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인생에서 더없이 축복받으며 누려야 할 결혼과 출산 같은 일들을 쉬쉬하면서 숨기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수진아, 행복해야 한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모인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의 팔을 잡고 주례가 있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너무 어려 보였어요. 아직 아이인데 신부가 되어 있었죠.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남편도 마음이 아픈 거겠죠. 식이 끝나고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수진이는 제 품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진이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내 딸이 이렇게 떠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진이가 좋아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인형을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수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철부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뿐이었어요. 어린 신랑 신부가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지 염려스러웠습니다.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죠.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믿어줘야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 얼마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밝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죠. 저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몸조리 잘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수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진이가 행복하게 빌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결혼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수진이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우리 민준이에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죠. 저는 작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핏줄이구나. 남편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주를 보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실망시킨 딸이라고 해도 수진이가 무사히 순산하여 이쁜 손주를 보게 되니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가끔 수진이네 집에 이것저것 챙겨주러 가곤 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수진이는 최선을 다해 살림을 꾸렸죠.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 무렵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애썼죠. 저는 가끔 반찬도 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수진아, 밥은 잘 챙겨 먹니?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사위는 낮에 일을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저녁이면 돌아와서 민준이를 안아주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왔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죠.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위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왔죠.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확실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다른 여자 문자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니? 수진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했죠. 그날 수진이는 민준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사위가 바람을 피운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다음날 남편이 사위를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화난 얼굴로 돌아왔죠. 저놈이 발뺌을 하더라. 수진이는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수진이는 사위를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사위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이가 또 집으로 왔어요. 이번엔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죠.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민준이 때문에요. 결국 수진이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해서였죠.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됐죠. 수진아, 괜찮겠니?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남편에게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너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속상해하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애는 왜 데려오냐? 남의 성씨 달린 애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애는 사위네 집안 식구야. 왜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단호했죠. 그 집안에 두고 와. 우리가 키울 애가 아니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남편을 막아섰어요. 여보, 민준이는 우리 외손주예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손주는 무슨 헤어지는 마당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 순간은 냉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이 새 출발이라도 하려면 아이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남자 입장에 서서 딸을 위해 생각했던 거예요. 여보, 민준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민준이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죠. 그래, 우리 민준이.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와 민준이를 받아줘요. 남편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남편은 체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체면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민준이를 외면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민준이를 보지 않았죠. 민준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서운지 저만 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 싫어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사랑하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나 안 봐요. 저는 남편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수진이는 매일 구직 광고를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며 수진이를 도왔어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수진이와 민준이는 제 가족이니까요. 수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죠. 민준이는 5살이었지만 의젓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온단다.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여전히 민준이를 외면했어요. 밥상에서도 민준이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서운지 제 뒤에만 숨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죠. 낮이면 민준이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공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했어요. 민준이는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제 허리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재울 때마다 아팠어요. 저도 젊은 할머니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 어린아이 돌보는 것은 어려웠어요. 수진이는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민준이가 달려갔죠. 엄마. 수진이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위해 밥을 차려놨어요. 어서 먹어. 식었겠다. 수진이는 고맙다며 밥을 먹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저는 수진이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어느 날 동네에 나갔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야간 대학 모집 광고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전단지를 떼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전단지를 내밀었죠. 수진아, 이거 봐. 수진이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야간 대학이요?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만 살 거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 고졸인데요. 게다가 민준이도 있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볼게. 너는 공부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학비는 어떻게 해요? 저는 생각해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수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무슨 소리야? 이제서 무슨 대학이야?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요. 배워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죠.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담배를 피우러 마당에 나갔다 들어왔죠. 알았어. 학비는 내가 댈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남편도 수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도 외면하는 듯 했지만
가끔 집에 들어오는 길에 과자 봉투를 한두 개 사오는 게 손주 이뻐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학비 대주신대. 수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니까 원서 넣어.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떨린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하루 종일 수진이를 위해 빌었죠.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엄마, 붙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수진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26살에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첫 등교를 하던 날이 기억나요. 엄마, 다녀올게요. 수진이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이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엔 학교에 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저는 민준이와 함께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오기 전엔 잠들지 않으려 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직 안 와요? 곧 올 거야. 엄마가 공부하고 있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대단해요. 수진이가 집에 돌아오면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먼저 안아줬어요. 민준아, 엄마 보고 싶었지? 밥을 먹고 나면 수진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했죠.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엄마. 수진이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도 더 야위어 보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공부하는 동안 민준이를 업고 재웠어요. 민준이는 잠투정을 부렸죠. 할머니, 엄마랑 자고 싶어요. 엄마는 공부해야 하니까 할머니랑 자자. 민준이를 달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팠죠.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죠.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더 견뎌야 했습니다. 민준이도 잘 돌봐야 했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수진이에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공부 잘하고 있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아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수진이의 노트를 보니 빽빽하게 필기가 되어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결에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저는 민준이를 토닥이며 재웠죠. 엄마는 공부 중이야. 내일 보자. 민준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수진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일정을 소화했죠. 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첫 학기 성적표가 나왔어요. 학점이 꽤 좋았죠. 엄마 봐요. 잘했죠. 수진이가 기뻐하며 보여줬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수진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이제 희망이 보였죠. 민준이도 조금씩 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공부 많이 해요. 그래, 민준이 엄마 대단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커서 엄마처럼 공부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밤마다 수진이가 책상 앞에 앉은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책을 보는 수진이. 저는 조용히 차를 끓여다 줬어요. 수진아, 차 한 잔해. 수진이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죠. 엄마도 쉬세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공부하는 동안 깨어있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죠. 이렇게 우리의 힘든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수진이의 꿈을 향해서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민준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죠. 수진이는 여전히 일하고 공부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가는 민준이가 귀여웠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민준이를 배웅하며 안심했어요.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겠구나.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준이는 교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랬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줬죠. 친구가 민준이 장난감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쳤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 물었죠. 민준아,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민준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친구가 먼저 내 거 가져갔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민준이를 안쳤죠. 민준아, 엄마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미안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유치원에서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민준이가 친구와 싸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민준이 엄마는 뭐 하시나요? 편부모 가정이라는 게 티가 났던 거죠.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첫날이 기억나요. 할머니, 학교 재미있을까요? 그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지. 저는 민준이를 응원해줬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죠. 산만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혼자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민준이가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민준이는 반장이 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 저 반장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잘할 수 있어. 선거날 수진이도 일찍 퇴근했어요. 민준이의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민준이는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의 얼굴이 새빨갰어요.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죠. 민준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도 민준이 방문 앞에 섰죠. 그 다음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죠. 민준이가 교실 화분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민준이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죠. 수진이와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교실은 엉망이었어요. 흙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나오셨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오셨습니까?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엄마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잘 지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진이도 침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안쳤어요. 민준아, 왜 그랬니?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제가 반장이 되고 싶었는데 애들이 저한테 표를 안 줬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그래도 화분을 엎으면 안 되지. 민준이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죠. 수진이도 옆에 앉아 민준이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수진이는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죠.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저도 함께 갔어요. 수진이가 학사모를 쓴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민준이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 후 수진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말수도 줄고 방에만 있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걸렸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죠. 지금 학교로 와주십시오. 생활지도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학교로 향했어요. 수진이에게도 연락했죠.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바로 학교로 온다고 했습니다. 교무실에는 민준이와 친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담배를 피우다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죠.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민준이를 보는 수진이의 눈빛이 복잡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정학 처분입니다. 가정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세요. 저와 수진이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뒤따라 걷고 있었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미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손주를 봐야 하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 없어서 미안해. 할미가 잘못 키웠어.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울었죠.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민준아, 엄마가 지금 공부하는 거 보이지? 엄마는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바빠서 민준이를 제대로 못 챙겼구나. 미안해. 수진이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안 그럴게요. 진짜예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앞날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민준이는 제 손주였고 수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민준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할미를 믿고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민준이는 집에서 반성했어요. 반성문도 쓰고 집안일도 도왔죠.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준이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길, 민준이가 바른 길로 가길, 수진이가 꿈을 이루길. 수진이는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죠. 저는 여전히 민준이를 돌봤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배 사건 이후 조금은 조용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말썽꾸러기였어요. 수진이의 첫 공무원 시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고깃국을 끓였죠. 수진아, 잘하고 와. 수진이는 긴장된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저는 하루 종일 수진이를 위해 빌었습니다. 부디 합격하길. 몇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괜찮아요.
다시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힘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엄마, 제가 부족한가 봐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지쳤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게 할 순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만큼 왔잖니. 조금만 더.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죠.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는 동네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사를 드렸어요. 수진이의 합격을 빌었죠. 남편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좀 응원해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한테 말해. 아빠가 응원한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수진이에게 전했죠. 수진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보다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해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죠. 엄마는 너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죠.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수진아, 내일은 편하게 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죠. 엄마, 고마워요. 시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차분한 얼굴로 준비를 했어요. 수진아, 꼭 합격하자.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죠. 네, 엄마.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했죠.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마우스를 클릭했죠. 화면에 수진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수진이를 꼭 안았죠.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4살의 수진이가 드디어 공무원이 됐어요.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합격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죠. 진짜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엄마가 해냈어. 민준이도 웃었어요.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도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딸. 남편이 수진이에게 말했죠. 우리 딸 자랑스럽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웃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공무원 됐어. 이웃들이 축하해줬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죠. 수진이는 구청에 배치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됐어요. 이제 생활이 나아질 거였죠.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돈을 건넸어요. 엄마,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쓰렴. 수진이는 제 손에 쥐어줬죠.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남편에게도 용돈을 드렸어요. 남편은 처음엔 거절했죠. 아빠는 됐다. 하지만 수진이가 우겼습니다. 아빠, 학비 대주신 거 앞으로 꼭 다 갚을게요. 남편은 결국 용돈을 기쁘게 받았어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 드리는 모습을요. 무언가 느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민준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데?
민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죠.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럼 민준이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준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줬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달라지고 있어. 수진이도 민준이 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민준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민준이는 그날부터 매일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엄마가 책 보던 모습을 떠올리며요. 허리 아픈 걸 참고 자신을 돌보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중학교 기말고사였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죠. 성적이 올라 있었습니다. 중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봐요. 제 성적이 올랐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준이. 수진이도 기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을 먹었죠. 식당에서 남편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잘하고 있구나.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웃으며 눈을 마주쳤어요. 네, 할아버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죠. 할미는 민준이를 믿어. 민준이는 씩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수진이도 안정됐고 민준이도 변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책을 봤어요.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상위권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놀라워했죠. 민준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네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민준아,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손주 민준이에게 살갑게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고3이 되어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들이 서울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죠. 수진이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민준이의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전 과목이 높은 등급이었죠. 민준이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수능을 준비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왔죠.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수능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긴장한 얼굴로 준비를 했어요. 민준아, 잘하고 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힘내라. 남편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죠. 몇 주 후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밝았죠. 할머니, 저 시험 잘 봤어요. 민준이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수진이도 달려와서 민준이를 안았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민준아, 어디 지원할 거냐? 서울대 경영학과요, 할아버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였어요. 민준이가 클릭했죠. 화면에 민준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였죠.
저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해냈구나.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놈아, 잘했다.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민준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민준이 더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진심으로 민준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손주가 서울대 갔어.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이었죠.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이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죠.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왔습니다. 수진이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엄마, 받으세요. 수진이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 하지만 민준이가 우겼죠. 저에게도 돈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할미는 괜찮아. 민준이는 제 손에 쥐어줬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민준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입사 동기 중 1등으로 들어갔죠.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내려왔어요. 큰 상자를 들고 왔죠.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새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아, 이게 뭐냐?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핸드폰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수진이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예쁜 가방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선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받으세요. 좋은 술이었죠. 남편은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어요. 상사들이 인정했죠. 30대 초반에 과장이 됐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임원이 됐어요. 동기들보다 훨씬 빨랐죠. 민준이가 임원 승진 소식을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아, 정말이니? 네, 할머니. 제가 임원 됐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도 기뻐했죠. 남편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고맙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어렸을 때 외면했던 거.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손주인 줄 할아버지가 몰랐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민준이를 우리가 데려온 게 잘한 일이었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민준이는 우리 손주잖아요. 남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소.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이는 명절 때마다 집에 왔습니다. 항상 선물을 가득 들고 왔어요. 저희를 챙겼죠.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제 허리를 주물러줬습니다. 그래, 할미는 괜찮아. 남편과 민준이는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손주가 참 잘 됐네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니.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민준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죠. 민준이는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임원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민준이는 학교 동기였던 친구와 결혼도 했고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3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회사 나가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나가냐고요. 민준아, 무슨 일이 있니?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제 사업을 하려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업이 쉬운 게 아닌데.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수진이도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민준이의 결심은 단단했죠. 민준이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정보기술 관련 사업이었죠.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올 때마다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민준이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믿기로 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민준이가 큰 계약을 따냈다고 했어요. 회사가 안정됐다고 했죠. 민준이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도 이제 75이 됐어요. 남편은 78이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도면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 민준아.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죠. 새 집 지어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거였어요. 민준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결정한 듯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된 집에서 불편하시잖아요. 남편도 놀랐습니다. 민준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민준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맙다, 민준아. 몇 달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방도 넓어졌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어요. 거실도 밝고 환했죠. 입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민준아, 정말 고맙다.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안아줬죠. 남편은 마당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남편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대견하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가실래요? 저는 여행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희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민준아,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다 준비해놨다고 했죠. 제주도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남편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됐다. 하지만 민준이가 우겼어요. 할아버지, 가셔야죠. 엄마도 함께 가요. 결국 온 가족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무서웠지만 신기했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고 넓었어요. 민준이가 손주 며느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안내해줬죠.
할머니, 여기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텔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행복했죠?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슴이 벅찼어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죠. 민준아, 너 같은 손주 덕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는구나.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도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대견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 셋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요. 행복했죠? 남편도 다가와서 우리 뒤에 섰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았어요.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민준이가 집에 온다고 했죠.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찍 도착했어요. 큰 봉투를 들고 왔죠. 할머니, 선물이에요. 저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옷과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행복했죠? 남편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식사 후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절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남편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손주가 회사 대표예요. 손주 며느리는 변호사고요. 동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남편은 수진이 이야기도 했죠. 우리 딸은 공무원이고 저는 옆에서 웃으며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배웅했어요. 민준아, 조심히 가.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민준이를 안아줬죠. 수진이도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가슴이 따뜻했죠. 집으로 들어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다 당신 덕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덕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죠. 울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민준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성당에 갔습니다.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신부님, 저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신부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막막했는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도 힘들었죠. 민준이가 말썽 피울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수진이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요. 민준이는 성공했죠. 남편도 이제 민준이를 더없이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온 가족이 화목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행복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지금도 명절이면 민준이가 옵니다. 늘 웃음꽃이 가득하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잘 견뎌냈구나.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남편도 늘 말합니다. 당신이 옳았어. 민준이를 데려오길 잘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우리 아들은 평탄하게 잘 지내고 있고 수진이도 민준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할미는 괜찮아. 우리 민준이가 효자라서.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행복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고된 수고는 있었지만 보람 또한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요즘은 잘 키워놓은 자식들도 부모 귀한지 모르고 홀대하고 불효하는 일이 허다하던데요. 우리 두 노인네는 손주 효도까지 듬뿍 받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말썽쟁이 손주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 녀석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때때로 생각지 못한 힘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가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저처럼요.